아키라 교수입니다. 국방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게 아니라서 나서지 않고자 했지만 하도 답답하고 또한 국방과도 연관된 점이 있어서 최근에 반미 반일 그리고 친중 친북의 선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반미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지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목숨을 협박받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 세력 또는 인사들이 반미 감정의 선동에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집중적인 비난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이든 다른 어떤 국가든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은 함께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 한미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한 미 대사의 그러한 언급에 대하여 좌파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주권 침해니 총독일이라면서 비판하고 해리스 대사의 수염이 일제강점기의 일본 순사를 연상시킨다면서 시비를 거시는 수준으로까지 치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이 어떻게든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자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것을 국민들의 민족의식, 자주의식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저들이 이렇게까지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반미 감정이 확산되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반미 선동이 쉽게 먹혀들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것까지 악용하고자 하겠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2000년대 초 악화되었던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어 냉전 시대와 유사한 정도, 즉 70% 이상이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는 몇몇 학자가 종합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최근 2019년 12월 16일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12월 9일 10일간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들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74%가 지지하고 87%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의 또는 일부 세력들의 반미 여론 고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 여론은 오히려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상호 인식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국내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 EAI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아직도 50% 정도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한국 국민들의 30% 이상이 일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수준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미와 반일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반미, 반일에 목을 매겠습니까?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등으로 정말 내정 간섭을 해도 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의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조금만 꼬투리가 생기면 저렇게 극악스럽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지령을 받아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미국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왔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우리 영토를 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적도 없습니다. 6.25 전쟁 종료 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우리가 액을 하자 동맹조약을 맺어줬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으며 지금도 북한의 도발을 한미 동맹에 근거한 확장 억제로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주한미군을 한국에 배치해두었고 과거에는 서울과 휴전선 사이에 미군을 배치해두어서 서울을 확실하게 방어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 원조는 물론이고 군사 원조를 받았고 그래서 현재의 경제 성장과
나름대로 자주 국방력을 구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한국에게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워왔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미국에 놀러가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미워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지배하던 사실 이외에는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고 냉전시대는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함께 싸웠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노출되어 협력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웠고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후 수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매우 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제3국에서 일본 사람들 만났을 때 반갑게 대했지 적대적으로 대한 기억이 없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기억을 제외하고 일본을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미 감정이나 반일 감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왜 미워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선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잘못된 사항, 즉 미국을 미워해야 해, 일본을 미워해야 해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